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주춤하던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난 주말에 확진자가 400여 명에 이르는 등 재확산세가 두드러지면서 2차 팬데믹이 오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왜 이처럼 재확산세가 커졌는지 이 원인을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원래 17일 날 정부가 아주 권장을 해가지고 공휴일로 지금 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나가서 놀고 돈도 좀 쓰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행도 좀 가고. 그렇죠. 그래서 토, 일, 월, 그렇죠. 3일 이렇게 지금 휴가를 주었는데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수도권 특히 이 지역은 정말 사람들이 너무 많은 데다가 유동인구도 많기 때문에 확산세가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 커피 전문점, 식당, 바로 우리 생활권 밀접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제일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어제 그저께만 해도 267명 중에 수도권이 245명. 오늘 같은 날도 발표한 거 보니까 신규 확진이 197명. 그러니까 벌써 그렇죠. 오늘이죠. 200명, 300명이 왔다 갔다 해요. 보통 심각한 건 아닌데 저는 가장 큰 거는 정부 탓이라고 봐요. 신호등을 파란 신호등하고 빨간 신호등하고 같이 켰어요. 한쪽에서는 사회적 격리를 하면서 조심하라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돈 좀 써라. 오늘도 사실 휴가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꾸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하고 뭐 여러 가지 소비 대책, 뭐 소비자 문화, 뭐 쿠폰제, 할인 쿠폰제, 뭐 그것도 나눠주고 뭐 농촌체 그렇죠. 가라 또 뭐 각 지자체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그렇죠. 외식 활성화 캠페인도 하고 그러니까 파란 신호등하고 빨간 신호등 같이 켜니까 이게 좀 오왕좌왕 되는 거죠. 꼭 제가 보니까 부동산 대책하고 똑같습니다. 한쪽에서는 팔으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못 사게 자금 출처 조사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두 개 신호를 동시에 보내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부가 이 초래한 저 관제라고 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6월 달부터 계속 강조했잖아요. 많은 국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하다가 오히려 큰 코를 다쳤다. 지금 미국 같은데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트럼프 경제가 나쁘고 실업률이 많아진다. 그렇죠. 자기 선거에 좀 불리할 것 같으니까 확 풀어버린다. 그러면 또 다시 와 일어나거든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만 명씩만 늘어난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정말 잔인하면서도 영악한 그런 바이러스거든요. 그래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수도권 유행을 차단하지 못하면 가까운 시일 내에 큰 유행이 발생하고 있다를 6월 22일부터 계속 해왔는데 정부에서 무시하고 생색내듯이 오늘 같은 날도 출근하고 일하는 날이 아니에요? 원래 일해야죠. 일하는 날인데 돈 쓰고 놀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문재인 광복절 축사를 음미하면서 쉬라는 거 아니었어요? 축사가 뭐 들을 거 뭐 있던가요? 아무 들을 것 없던데요. 한마디도 들을 거 이번에는 진짜 맹물이에요? 맹탕이에요? 꽝도 저는 그런 그 광복절 축사는 처음 봤어요. 무슨 엿을 고울라도 그게 건더기가 시하는데 이건 완전 맹물 아닙니까? 맹물이었죠. 물론은 엿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8.15 경축사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북한하고 대결해서 핵이잖아요. 북한 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8.15가 왜 8.15가 됐습니까? 일본 때문에 8.15가 나왔잖아요. 그럼 일본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 열어놓고 삐끔 대화할 준비는 돼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성이 있어야죠. 부동산, 코로나, 뭐 청년 실업 여러 가지 반성 한마디도 없는 그런 맹탕 그 경축사 하고서 8월 17일 날 놀아라. 이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자꾸 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부도 지금 정세균 총리가 사실상 이 코로나 대책 본부 총괄 본부장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정은경 본부장 같은 경우는 질본 본부장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한 경고를 끊임없이 발동을 했어요. 얘기도 하고. 그러면은 총리 주재에 그런
장관급들 또 뭐 거기 1차장, 2차장 뭐 쫙 있다구만요. 네. 그런 사람들 회의를 하면은 가장 먼저 들어야 할 것은 누굽니까? 정경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박농우 얘기보다도 더 들어야 하는데 나와서 뭐 자랑하는 것은 박농우고 무슨 욕먹는 일 뭐 이런 것은 또 정경 내보내는데 성석윤 씨는 요새 하는 일이 좀 기대를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역을 과학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정치로 하잖아요. 예. 정치로. 정세균도 8월 17일 날 오늘 쉬는 것도 생색 팍 냈잖아요. 저희가 먼저 딱 이제 코로나 미리 번지니까 이제 홍보했잖아요. 꼬리 탁 내리고 있고 문재인도 얘기하는 거 봐요. 엊그저께 8.15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우리 방역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대 고비인데 비상식적이고 도전이고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 네. 일종의 희생양 찾기 아닙니까? 희생양 찾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여러 가지 잘못을 해서 코로나가 번졌으면 이 문제를 해야 되는데 광화문 집회 때문에 코로나가 번졌다. 지금 광화문 집회 때문에 번졌다는 아무런 증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이틀밖에 안 됐잖아요. 아니 정부가 그런 정책을 5월에 생활 방역으로 고치면서 이렇게 좀 단계를 낮추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느슨하게 만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야구장도 다 그렇죠. 뭐 축구장이고 예. 관중도 집어넣고 공연장도 웬만하면 늘 활성화해가지고 늘 보러 가세요 하고 적극적인 캠페인을 벌였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활동들을 14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쿠폰도 주고 뭐 이렇게 가라고 했는데 이틀 만에 바로 문을 닫은 거 아닙니까? 그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라는 게 이게 뭡니까? 엉터리 정책을 세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쇼만 하는 거죠.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8.15 광복절 집회 때문에 다 책임을 돌리는 거죠. 코로나가 잠복기가 정확하진 않지만 보통 4일에서 7일 사이로 나오거든요. 뭐 길면 한 2주도 걸린대요. 4일에서 7일이면 광복절이 15일이면 오늘 이틀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갖고서 광복절로 다 뒤집어 씌우냔 말이에요. 그래서 광복절 집회 저도 약간 반성할 부분이 있어요. 물론이죠. 저는 뭐 광복절 집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을 받아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광복절 집회에 그 많은 시민들이 그 우중에도 이 코로나 위험 속에도 뛰어나온 그 분노 민심 그걸 먼저 정부로서는 그게 본질이죠. 그것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해야지. 자기들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아무 문제 없는 듯이 하고.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다 책임을 돌리는데 저도 광화문 집회 가봤었거든요. 가셨어요? 저는 여기서 그걸 종합해갖고 방송만 한번 했습니다. 기자는 현장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소나기 오는데 우산 쓰고 한 사람들이 하나하나 보니까 그 분노를 못 이기는 거예요. 다들 나이 드신 분이 많아요. 이번엔 또 젊은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젊은이들도 많이 나왔고 어르신들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의 기저질환자잖아요. 근데도 왜 나왔겠어요. 소나기 오는데 우산 쓰고 화가 많이 난 거예요. 화가 많이 나. 옛날에는요. 작년만 해도 그 경찰들이 횡단보도인데 비켜주세요 하면 말 잘 들었거든요. 시위대들이. 지금은 시위대가 화가 났어요. 그럼요. 안 됐죠. 지금은 경찰하고 싸우기가 일보 직전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많이 화가 났구나. 임계점에 달하는 거예요. 이제 화가 났구나. 이래서 폭발 직전에 지금 신발 투척하고 이런 것처럼 이제 잘못하면은 무슨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 저는 굉장히 좀 불안한 마음 뭐 이런 것도 들어요. 그 광화문 사거리에 119 앰뷸런스가 자꾸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제 시민들 이제 길 만들려고 이제 자꾸 분산시키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도 못 믿겠다고 자꾸 막는 그 시민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 정부가 그런 앰뷸런스 가지고 장난을 치면요. 앰뷸런스 다음에 안 믿게 되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부 시민들은 그래도 앰뷸런스인데 비켜주자. 또 많은 시민들은 이거 시위대 가운데 앰뷸런스가 자꾸 지나가는 거 이거는 시위대 분위기 깨려고 하는 거다. 웽웽거리잖아요. 그래서 참 저열한 경찰이다 또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서 옥신각신했는데 그래도 시위대들이 이 어르신들이라 통과는 다 시켜주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경찰이 기술적으로 행사를 방해한다고 그래서 또 화를 낸 측면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저는 정광훈 목사가 그 사랑 제일교회인가요? 제일사랑교회인가?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과거 대구에서 시천지처럼 이 코로나 확산의 어떤 진앙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목사의 신분이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회를 하는 건 좋아요.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 아닙니까? 그렇죠.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네.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우선 자기 교인들도 지켜야 하고 이 코로나에서 네. 그 교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확진자가. 네. 네. 그럼 그런 사람들이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들이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지금 지속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 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저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좀 생각합니다. 비판받아야죠. 뭐 정광훈 목사의 생각을 갖고 저 비판하고 싶진 그러니까 않아요. 그건 뭐 얼마든지 누가 문재인도 비판할 수 있고 종교의 그럼요. 자유를 할 수 있는데 코로나라는 현실 앞에서 너무 코로나를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정치적으로 뭐 사탄이다, 정치적인 테러다, 뭐 이런 식으로 테러를 뭐 당했다는데 몰아가서 코로나 테러를 당했다고 그렇죠. 그러고 방역을 좀 소홀히 한 거. 지금 사랑제일교회가 4명 중에 1명꼴이 확진이고 669명은 소재 파악도 안 된대요. 669명이 소재 파악 안 되면 그 사람들이 전국에 퍼졌다고 보면은 이게 저는 그 대구에서 나온 신천지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양주인가요? 그 네. 노인들 복다리 못하고 한 게 서울에서 네. 있던 노인 한 분이 가서 그렇죠. 확산한 게 37명인가 그 순식간에. 예, 그렇게 그래서, 확산을 시켰지 않습니까? 하루 새에 뭐 199명이 폭증을 하고 뭐 엄청났는데 조사 이루어진 800명 중에 확진율이 25%, 4분의 1이 확진이 됐으니까 이 잠재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서 교회에서 발열 체크도 좀 하고 거리두기도 하고 그런 예배를 보더라도 저 있는 동네 교회는 다 그렇습니다. 1월부터 거의 문 닫아버렸어요. 아니 뭐 문 닫지는 않지만 다 발열 체크하고 네. 또 들어갈 때 그 QR 그 네, 마크 그것도 다 하고. 인증을 하도록 네. 하고 그리고 안에서도 네. 뛰어앉기 철저히 그렇죠, 철저히 준수하고 하고. 그러니까 한 명도 안 나와요. 그렇죠. 성가대도 10,000명이 넘는 네. 교인 중에서 한 명이 안 나와요. 성가대도 저희 있는 동네는 성가대도 안 해버려요. 과거에 있던 그 성가대 그 녹화 VTR 그거 틀고 유튜브로 다 합니다. 그래서 1월부터 해도 거의 다 영상으로 이렇게 하니까 뭐 아주 생중계 다 보니까 아무 지장이 없는 건데 제가 보니까 정광훈 목사가 너무 안일한 거 아니냐. 그리고 옛날부터 말을 하느님도 까불면 뭐 나한테 죽어 뭐 이런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말이 너무 거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쨌든 목사님이 양들을 쳐야지 네. 정치를 하는 정치 목사가 되는 것은 저는 반대하는 그렇죠. 사람입니다. 예. 정치와 종교가 합치를 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종교인으로서 자기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 의사를 표명을 한다면 그건 좋아요. 예.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하나의 종교를 정치화하는 그런 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죠. 그러려면 정치가 다시 종교에 그렇죠.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 그런 경우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불교다, 천주교다, 뭐 여러 곳에 또 정치적인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과거 독재 시대 때는 민주화 운동을 종교가 앞장서서 했거든요. 천주교가 지금은 가장 앞서서. 종교가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 건강을 좀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순복음 교회도 여의도 순복음 교회 우리나라 최대의 교회잖아요. 한 신도가 한 60만 될걸요. 거기도 지금 환자가 뭐 성가대에서 한 10여 명이 나왔대요. 성가대는 노래를 하다 보니까 성가대께 침이 튀잖아요. 엄청나게 튀고 예. 또 목소리를 높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비거리도 엄청나게 나죠. 예. 그러니까 성가대를 하더라도 마스크 쓰고 오면 돼요. 그렇죠. 그래도 꼭 필요하다 그러면은 거리를 띄고 인원을 줄이면서 마스크 쓰고 오면은 그런 위험성은 훨씬 줄어들죠. 그렇죠. 그래서 10여 명이 발생했는데 성가대에서 그 신도가 워낙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전국으로 또 퍼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 해서 이래저래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측면도 물론 있지만 교회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좀 소홀한 부분들 그런 부분은 당연히 반성을 해야 하고 그런데 정부가 지난번 뭐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경제 성장 1위다. 다 마이너스지만 그 중에서도 하면서 이것을 플러스로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든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그런 것을 이런 부분에서 좀 컴프라치하기 위해서 만회하기 위해서 경제 활성화 쪽에 이 방점을 둔 게 지금 이런 팬데믹 현상이 다시
그렇죠. 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지금 만든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하고 우리도 좀 소홀한 점이 있다든가. 그런 얘기를 하면 국민들도 정부도 자기들 스스로 잘못한 부분을 인정을 하는구나. 우리 국민들 다 압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책임은 지금 정권에 있는 거예요, 정부가. 근데 모든 거는 지금 광화문 집회하고 사랑제일교회 이쪽 책임으로 다 돌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정권이 하는 거 보면은 첫 번째 희생양 만들기. 사랑제일교회하고 정광훈 목사. 정광훈 목사는 그 희생양 만들기. 곧 다시 재수하면 될 것 같은데. 모든 죄는 다 정광훈한테 뒤집어 씌우고 정부는 손 딱 빠지고 희생양 만들기. 두 번째는 프레임 만들기. 프레임. 국가 방역에 대한 도전으로 만들어요. 네.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물이라 그 프레임을 만들어서 또 흔들고 세 번째로는 판을 흔드는 거죠. 판을. 지금 여러 가지 정권에 좀 불리한 판 있잖아요. 그거를 이번 코로나가 번지니까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음모나 그 국가 권위에 도전하는 행동으로 글로 또 판을 다 흔드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분위기상은 좀 뜬금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야 대표회담을 추진해서 뭐 통합당만 오케이가 되면은 뭐 21일 그 전후에 지금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진정성이 의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대통령 정치쇼 하려고 하느냐. 뻔히 보이지 않아요? 실적 우리 같이 나눠집시다. 우리 좀 부동산부터 해서 블랙 코미디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부동산 완전히 블랙 코미디 아니에요? 3040까지 다 분노할 정도고 전 국민이 분노하는데 이거 저 미래통합당 좀 나눠 가지자. 나 너무 무거워 죽겠어. 나눠 가지자. 속이 뻔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모이면 뭐 얘기하겠어요? 코로나 그 대책 여야 또 공동으로 저 엄중히 또 하자 뭐 이런 얘기하고. 그걸 어떻게 야당이 반대하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등교로 해가지고 그렇죠. 완전히 전국을 반전시켜가지고 그렇죠. 뭐 신천지 때려잡듯이 또 이제 뭐 정광훈 목사를 때려잡는다든가 해가지고 이걸 반전하려는 그런 꼼수들이 우리 국민들이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거든. 정말 하려면은 여야 얘기를 하려면은 야당의 얘기를 들어주고 협치할 생각이 돼야 되는데 요전에도 대통령 국회 연설 협치 얘기하자마자 며칠 후에 임대차법 그냥 통과시켜 버렸잖아요. 축조심의도 안 하고 상임위 회의조차도 안 하고 일방통행으로 다 해버렸어요. 그게 왜 그렇겠어요? 청와대 눈치 봐서 민주당이 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지율이 형편없잖아요. 탄핵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통합당이 민주당보다 한 2% 이상이 좀 높아졌어요. 3.1%예요. 리얼미터가 그런 정도로 많이 높아지니까 이게 다급해진 거죠. 너무 속이 뻔히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 지지율 폭락은 민주당하고 청와대 지지율 폭락은 다른 때 지지율 폭락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 않느냐. 수도권 중도층 특히 호남 쪽에서도 떨어지고 있고 중도 쪽에서도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근본적인 이 추세의 변화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좀 다급해서 저렇게 빨리 보따리 좀 잡아줘. 나 손 좀 잡아줘. 물에 빠졌는데. 이런 정치적인 제스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이해찬 대표가 이제 집으로 갈 날이 며칠이 안 남아서 그러지만 꼭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 자기는 좀 위에 앉아가지고 불러서 따뜻거리고 뭐 적당히 이렇게 주무르는 그런 모양새 자체도 나쁜 거예요. 그렇죠. 정치는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하고 당 대표끼리는 자기들끼리 우선 만나서 해결을 하고 정 안 되는 문제가 있으면은 여당은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야당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영수회담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양새. 정말 이거는 대통령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지 여당 대표가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해야 영수회담 또 청와대 회동에 대해서도 국민적 신뢰라든가 관심이 높아지는데 그냥 무슨 정치쇼 하듯이 불러 모아가지고 악수하고 사진 찍고 협치합시다. 좋은 말을 하는데 그걸 안 하자고 할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협치하자고 우리 합의했지 않느냐. 그걸로 이제 나중에 뭐 실제 할 생각 있으면은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하고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둘이 만나야죠. 근데
지금 이해찬이 끼잖아요. 그럼 이해찬 송별회가 돼버려요. 그렇게 되죠. 열흘도 안 남은 사람 송별회 뭐하러 해주냔 말이에요. 그래서 보나마나 김종인하고 이해찬하고 티격티격 하겠죠. 그럼 문재인은 가운데 앉아서 그러니까. 아, 밥이나 드세요. 점잖은 얘기 몇 마디 하겠죠. 국가 통합이 중요합니다. 쓸데없는 소리는 하겠죠. 작년인가요? 그 무슨 청와대 회동 그 잔챙이 정당 대표까지 다 모아놓으니까 손학규 그 당시 무슨 당 대표가 아니 황교안 대표만 그냥 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후배라고 그냥 그 자리에서 꾸짖으니까 대통령이 그러지 말고 싸우지 말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황교안도 가지 말았어야죠. 그런 건 가지 괜히 말았어요. 가서 바보 된 거죠. 바보 된 거죠. 바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외로 나가서 오히려 본전을 더 못 건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진정성 사람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게 진정성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야당과 소통하고 싶다면은 단독으로 만나야 되고 또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듣는 자리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옳은 말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확산세가 아주 심각합니다. 또 그 확산이 우리 바로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데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도 물론 조심을 해야겠지만 정부가 일어난 코로나 확산세를 일으키는데 그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에 정부부터도 각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국민들의 협조와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순서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